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걸 바꾸고 있잖아요. 바로 지금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 거대한 기술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할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네,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과연 AI가 우리를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 줄까요? 아니면 이게 극소수의 손에 들어가서 우리를 지배하는 새로운 도구가 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모든 이야기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우리가 아주 오래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심지어 서로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은 두 역사적 거인의 지혜를 빌려볼까 합니다. 왜냐고요? 정말 놀랍게도 이분들이 이미 지금 이 시대를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자, 먼저 자본주의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부터 볼까요? 이분은 이런 걱정을 했어요. 일이 너무너무 잘게 쪼개지면 사람이 평생 진짜 단순한 일 한두 가지만 반복하다가 결국 스스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른바 정신적 황폐화를 겪게 될 거라고요. 반면에 칼마르크스는 기술 그 자체보다는 그래서 그 기술을 누가 갖게 되는데 이 질문에 집중했습니다. 인류 모두의 지혜가 모인 이 AI라는 기술이 만약 소수의 거대 자본에 독점된다면 그럼 면전이 새로운 권력 계급이 생길 거라고 경고한 거죠. 이거 진짜 흥미로운 지점 아닌가요? 한 명은 기술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정신, 즉 내면이 망가질 걸 걱정했고, 다른 한 명은 기술의 독점 때문에 우리 사회 구조 자체가 왜곡될 걸 걱정했어요. 개인의 문제, 그리고 사회의 문제, 이 두 개의 경고가 지금 AI 시대에 우리가 딱 마주한 가장 큰 두 가지 도전 과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도전에 맞서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만들어진 것의 가치를 판단하는 결정권자로 우리의 역할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 새로운 역할이 바로 최종 승인자, 영어로는 Final Approver입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막 쏟아내는 수많은 결과물들 있잖아요. 그 속에서 이거 진짜 가치 있나? 윤리적으로 괜찮나? 팩트는 정확한가? 이런 걸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오케이, 승인 하고 도장을 쾅 찍는 역할. 바로 이게 AI 시대에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새로운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AI와 인간의 새로운 역할 분담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의 AI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실행자, 두얼입니다. 일을 하는 쪽이죠. 그리고 오른쪽의 인간은 가치와 윤리를 따지는 판단자, 즉 결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최종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우리가 지는 겁니다. 역할과 책임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우리 쪽으로 옮겨온 거예요.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렇게 훌륭한 최종 승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역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바로 그 현대 딥러닝 기술을 탄생시킨 곳 캐나다가 오히려 교실에 AI를 도입하는데 가장 조심스럽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AI를 만든 사람들이야말로 이걸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를 가장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딥러닝의 대부라고 불리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이 말이 캐나다식 접근법의 핵심을 그냥 그대로 보여줍니다. AI는 그저 편리한 도구가 아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비판적으로 통제해야 할 대상이다. AI를 그저 편리한 도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비판적으로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교육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 첫 번째 훈련법. 이름부터가 아주 강렬합니다. 바로 환각 사냥이에요. 말 그대로 AI가 너무나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거짓말, 그러니까 이 환각 현상을 사냥하듯이 찾아내면서 진실을 구별하는 힘을 기르는 겁니다. 방법도 아주 구체적이에요. 일단 AI한테 좀 복잡한 글을 요약해달라고 시켜요. 그리고 학생들은 이제부터 탐정이 되는 겁니다. AI가 요약한 문장 하나하나가 원래 글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 증거를 찾아서 역으로 추적하는 거죠. 이건 마치 우리가 SAT나 AP 시험에서 독해지문 분석하는 것과 똑같아요. 철저하게 증거를 기반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이 비판적 사고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또 다른 AI 대부 요슈아 벤지오의 철학에서 가져온 건데요. 이제는 단순히 이게 진짜인가? 하는 진실의 문제를 넘어서 과연 이게 옳은가? 하는
정의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이름하여 정의의 통계학입니다. 교실에서 학생들이 그냥 AI 채용 알고리즘 데이터를 분석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거꾸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조작하면 특정 그룹에게 불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직접 시도해 봅니다. 이렇게 일부러 알고리즘을 공격해 보면서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아주 미묘한 편견들을 날카롭게 찾아내고 또 그걸 바로잡는 법까지 배우는 거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통계학이 사회 정의를 위한 강력한 무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 이제 진실을 구별하는 힘, 그리고 정의를 보장하는 힘, 이 두 가지를 갖췄다면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나무가 아니라 숲 전체를 보는 눈,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는 힘을 기르는 건데요. 이게 바로 리처드 서튼 교수가 강조하는 시스템 사고입니다. 이번에는 학생들이 수동적인 사용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아예 AI 설계자가 되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생이 수학 문제를 3번 연속으로 틀리면 힌트를 주도록 하자. 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직접 설계하는 거죠. 이렇게 직접 해보면 AI라는 게 무슨 신기한 마법 상자가 아니구나. 그냥 논리적인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이구나. 이걸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본 캐나다의 이런 구체적인 훈련법들은요, 결국 하나의 아주 큰 교육 철학으로 모아지는데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무슨 최첨단 기술에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오래된 교육 방식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비리그 명문대들이 미래를 걸고 있는 필승 전략이기도 하죠. 그게 바로 디지털 리버럴 아츠입니다. 전통적인 인문학, 즉 리버럴 아츠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가르치잖아요. 바로 그 힘에다가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결합한 거예요. 한 단계 진화한 거죠. 기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이 두 세계를 잇는 튼튼한 다리를 놓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그대로 필승 조합들이 나오는 겁니다. 컴퓨터 공학을 배우면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심리학도 배우고,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윤리적 판단을 위해 철학도 함께 공부하는 거죠. 목표는 명확해요. 특정 기술만 잘 다루는 기능인이 아니라 복잡한 미래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를 키우는 것. 이게 바로 아이비리그가 내다보는 미래 인재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한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면 우리는 아주 강력한 비유 하나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AI라는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있는 수동적인 승객이 아닙니다. 이제는 조종석에 직접 앉아서 방향을 결정하는 파일럿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최종 승인자가 되는 길은요, 이런 단계적인 진화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작은 단서를 찾는 탐정으로 시작해서 정보를 모으고 출처를 검증하는 연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엔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분석가를 거쳐서 마침내 이 모든 기술을 조종하면서 항로를 결정하는 파일럿, 다른 말로 지적인 감독관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뒀으면 좋겠습니다. AI는 엔진이고 학생은 파일럿이다. 그들에게 비행하는 법을 가르쳐라. AI는 정말 강력한 엔진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엔진을 지휘해서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파일럿,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의 목표는 엔진 사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비행하는 법,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은 AI를 그저 사용하는 사용자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술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하는 최종 승인자가 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이제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